1이죠. 자 보세요. n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눠요? n-r펜. 그죠? 0 팩토리얼 곱하기 r펜 n 팩토리얼. 됐나요? 그래서 1. 됐죠? 기억하세요. npn은요 n 팩토리얼이고요. ncn은요 1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요 이런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됐나요? 거의 뭐 법정 소송 수준이죠. 이 정도면. 됐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됐나요? 이런 계산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고요. 계산이 편하니까.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요. NHR이라고 쓸 거예요. 됐나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등장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왜? 얘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바꿔놓고 풀 거라서요. 어떻게 바꾸느냐? H가 나오면 C로 바꿔서 풀 거예요. C로 바꿔서 풀 건데 앞에는 누구를 쓰느냐면은 2개 더해서 1 빼는 거예요. 더해서 1 빼세요. 더해서 1 빼세요. 더해서 1 빼세요. 더해서 1 빼세요. 더해서 1 빼고요. 뒤에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5H 3을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하라고 그냥 문제가 나와요. 그냥 계산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냐? 뭘로 바꿔서 푼다고요? C로 바꿔서 풀어요. 앞에 뭘 쓰는 거예요? 2개 더하면 얼마예요? 1 빼면 7. 뒤에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7C3은 7, 6, 5에 3, 2, 1. 그래서 35. 괜찮나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계산이? 가능하겠죠. 어차피 덜해서 1 뺄 거니까. 됐나요? 더하면 얼마예요? 8. 1 빼면 7. C5. 됐나요? 7C5는 누구랑 같아요? 7C2랑 같아요. 2, 1, 7, 6 약분해서 얼마? 21.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해서 1 빼세요. 더해서 1 빼세요. H는 C로 바꿔서 풀 건데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는 2개 더해서 1 빼고요. 뒤에는 R이에요. 다음에 또 물어. 지금 어떻게 더해서 1 빼는 거 그거 기억하는 게 새롭게 등장하는 거 딱 이거예요. 더해서 1 빼는 거. 더해서 1 빼는 거. 됐죠? 그러면 성질을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애는요. 어떤 수여야 돼요? 어떤 수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돼요. 여기는 R은요. 어떤 수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돼요. 0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뭐 얘를 볼 거 있겠어요. 그러면 NH0는 얼마일까요? NH0는 그렇죠. 1이겠죠. 자 보세요. 어차피 C로 바꿀 건데 앞에 뭐 하더라도 뒤에 C0 쓸 거 아니에요. 됐죠? 두 번째. N과 R의 크기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R이 더 커도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보여줬잖아요. N과 R의 크기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되셨죠? 오케이. 누가 더 큰지 관심 없다. 계산이 다 된다. 자, 5가지. 그죠? 이거 말고 없어요. 새롭게 등장하는 기호가 없다고요. 우리 첫 번째 섹션 경우의 수에서는. 됐죠? 첫 번째 뭐였어요? 팩토리얼
MPR, MPIR, NCR, NHR. 이해됐죠? 이거 다 어디다 쓸 거다? 셀 때, 카운팅 할 때. 카운팅을 하는데 그냥 하나 둘 셀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는 쓸 일이 없어요. 계산을 통해서 카운팅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압축해서 쓰는 기호이다. 됐죠? 자, 다시 여기 우리 경우의 수를 하는데 경우의 수는 카운팅이라고 그랬어요. 세는 것. 잘 세야 되고 이 잘 세기 위해서 우리는 그죠? 뭐를 잘해야 된다? 잘 집어넣고 잘 빼고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포함과 배제라고 그랬어요. 포함과 배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경우의 수 문제는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셀 때 필요한 도우미로 있는 게 좀 전에 본 계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의미를 함부로 부여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우리 지금 다 본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2학년 올라가시는 분 3학년부터 괜찮아요. 어차피 다 까먹었으니까. 됐나요? 5팩토리얼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야, 5명을 일렬로 세워, 그죠?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계산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계산의 의미는요. 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픽스를 시키면 안 된다고요. 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 문제는요. 문제별로 다 상황이 제각각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뭘 잘하셔야 되느냐면은 포함과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한 그죠?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군. 그럼 이거 따로 세시고 따로 세시고 따로 세시고 이렇게. 근데 이게요. 우리 경우의 수는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맞나요? 오늘 이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햄버거를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뭐 피자를 먹을까, 뭐 그런 것들 됐나요? 아, 세 가지 중에서 뭘 고르지? 뭐 이런 상황들 됐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뭐 수학이잖아요.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됐나요? 근데 그게 아닌 것도 있잖아요. 수학의 영역이 아닌 것도 물어봤잖아요. 색칠하기 됐나요? 미술의 영역인데 경우의 수 수학에서 물어봐요. 됐나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어디서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은 각종 다양한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거예요. 약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약수와 배수에 대한 지식들. 됐나요? 2학년분들 시험 봤죠, 그죠?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곱 이런 것들. 됐나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개념들, 소로소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실근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문제 만들잖아요. 2차 방정식의 실근. 그러니까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부분들이 다 소재로 된다고요. 이 책은요. 네. 물론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수학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이거 너네 수학이니까 알잖아. 여기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봐라고 할 수도 있다. 자,
그거는 그때 하면 되는데 됐나요? 이거예요. 그 컴퓨터를 살 건데 보통 조립해서 사잖아요. 그죠? 완제품을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 조립 가게를 가서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러이러한 금액대의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메모리는 뭘 쓰고요. 메인보드는 뭐 이 정도 쓰시면 될 거고요. 해서 거기에 사장님이 촥촥촥 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봤더니 요즘 신학기고 주문도 많이 밀리고 할 때마다 상담할 게 아니고 대충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가게에서 조립을 해놓고 됐나요? 손님이 오면 했을 때 조금 차이는 나지만 손님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요거 어떠세요? 어느 정도 원하시는 것보다 사양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이 되게 싸요. 뭐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쓸 수가 있다고요. 자, 그렇게 경우의 수는 원래 문제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됐나요? 푸셔야 되는데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됐나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유형이 있다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열하는 거랑 뽑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순열과 조합을 사용하는 상황을 미리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를 쓸 때 요거는 요거랑 비슷하네? 요걸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계산이 좀 편하겠군 이렇게 써먹을 거다 이거예요. 그게 순열과 조합이에요. 경우의 수 전부가 순열과 조합이 아니고요. 경우의 수는 여러분 이야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있는 거 이상한 것만 셌잖아요. 길도 세고요. 색깔 칠한 거 세고요.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그게 진짜 경우의 수고요. 됐나요? 그거를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유형별 정리라고 하시면 돼요. 꼭 이거를 적용시켜서 풀 필요는 없지만 됐나요?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적용을 시킬 수만 있다면 계산에 대한 약속과 콜라보가 돼가지고요. 조금 더 빠르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의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나열과 뽑기라는 유형이다. 나열과 뽑기. 됐나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뭘 알고 있냐면은 서로 다른 앵겔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주로 어떤 계산을 했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2 곱하기 1이라는 계산을 하면 됐었다 이거예요. 왜 빈칸 n칸 해놓고 같아? 즉 무슨 계산을 하면 되더라? n 팩토리얼이라는 계산을 하면 되더라.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건데 거꾸로 넘어가면 안 돼요. n 팩토리얼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의미군 이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의미가 무진장 많은데 앰플의 무수히 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뽑기는 어떤 거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어떤 계산을 했었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돼요. 어떤 계산을 했었다? NCR이라는 계산을 하면 됐었다 이거예요. 근데 NCR의 의미가 또 이건 아니라고요. 무수히 많은 의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얘다. 그래서 보일 때는 얘를 이름표를 붙여서 얘를 우리는 순열
얘를 조합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그죠? 뽑기와 나열. 자, 나열은 뭘 쓰는 거다? 팩토리얼을 쓰는 거고요. 자, 뽑기는 컨비네이션을 쓰는 거예요. 조합 C에서 C는요, 컨비네이션의 머리 글자예요. 됐나요? 자, 이때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A, B, C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6가지. 왜? 3팩토리얼이어서 6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6가지인지 볼게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됐나요? 이렇게 6가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동그란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요거 순서대로 앉혀볼게요. A, C, B, A, B, C, A, C, B, 그 다음에 B, A, C, 그 다음에 B, C, A, C, A, B, C, B, A. 요렇게 앉혔더니, 그럼 얘는 6가지가 맞나요?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경우인가요? 다 다른 경우예요? 아니에요?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대답이 그래? 같은 게 있어요. 싹 이거 6가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돌리면 같아지는 게 있나요? 근데 내가 돌리면 같아졌을 때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다른 경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런 거라고요. 여기 아니, 자 보세요. 여기에 문이 있어요. 중국집에 보통 룸이 있잖아요. 셋이서 회담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앉은 거랑 돌려서 같아지는 게 누구지? A, B, C? A, B, C.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문 앞에 A가 앉아있고 문 앞에 C가 앉아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보겠어. 그냥 순서가 중요한 거야. A 오른쪽에 누구, 왼쪽에 누구, 뭐 이것만 나는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A, B, C, A, B, C 또 어디 있어요? A, B, C 이 세 개는 어떻다? 같은 걸로 쳐야 되는데 다른 걸로 치고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같은 걸로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원래는 같은 걸로 쳐야 되는데 다른 걸로 쳐서 6개가 나왔어요. 근데 몇 개씩 묶어서 하나로 쳐야 돼요. 3개씩 묶어서 하나로 쳐야 되니까 여기서 그죠? 4를 빼는 거예요? 3을 나누는 거예요? 3을 나누어서 2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포함과 배제해서 나눗셈으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그럼 A, B, C, D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4팩토리얼 4가지 이거겠죠. 근데요, 얘를요 원으로 나열할 건데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24가지 중에 몇 개씩 묶어서 하나를 4개씩 묶어서. 그래서 4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눠요? 4로 나눠서 3팩토리얼을 6가지가 나열에 한 가지 더 추가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쓸게요. 서로 다른 n개를 됐나요? 원으로 나열하는
원호가 아니고요.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편의상 원이라고 썼지만 얘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태가 원이라고 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형태가 원이 아니라고 해서 적용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됐나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그냥 n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n팩토리얼인데 됐나요? 몇 개씩 묶어서 하나로 쳐야 된다. n개씩 묶어서. 그래서 포함과 배제를 쓰는 거예요. 그럼 n팩을 n으로 나누면 누가 되는 거예요? n 빼기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아까 5팩토리얼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5명을 일렬로 나열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6개를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분이라고 해석이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5팩, 아무 말 없이 5팩을 보는 순간 그냥 120이라는 숫자인데 왜 주변을 살피시나요? 어떻게 계산한 거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름표를 새로 붙이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직순열 이렇게 앞으로 부를 거고요. 얘는 원으로 나열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원순열 이렇게 부르는데 형태가 원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일어서. 됐나요? 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와 나열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테마,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2학년 분들은 시험 본 거랑 똑같아요. 다시 복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나열과 관련되어 있는 유형이에요. 타입 1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교대로 나열한다. 이런 거 있었어요. 교대로. 됐나요? 자, 이웃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해야 되는 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라. 나머지를 먼저 나열. 근데 어떤 게 나머지예요? 이웃해도 되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는 거에 것들 중에서 그죠? 교대로라는 게 포함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남자가 셋, 남자가 넷, 여자가 셋. 됐나요? 오케이.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일렬로 나열한다. 두 번째는 원으로 나열한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여자가 이웃해야 되니까 요 세 명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까지 곱하기. 그럼 여자 세 명이 한 덩어리가 됐어요. 나머지 남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죠. 총 몇 개를? 5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곱하기 5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반면에 원으로 나열하는데 회전하여 자 우리는 계속 말이 기니까 앞으로 이제 원이라고 하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시다. 자 원으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그래도 덩어리로 묶어야 되겠죠. 3팩토리얼. 근데 몇 개가? 5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으로 나열해야 되니까 회전하여 일처럼 같은 것으로 볼 거니까 어떻게? 5팩토리얼이 아니고 4팩토리얼을 붙여주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웃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럼 누구를 먼저 나열해야 돼요? 남자 4명을 먼저 나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게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 이제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고요. 5군데 중에 몇 군데가 필요해요? 3군데가 필요하죠. 5개 중에서 3군데를 뽑으세요. 바로 5P3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죠. 자 뽑으세요. 그럼 이제 여자 3명 불러서 여기다가 일렬로 줄 세우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물론 이게 5P3이라고 3이라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따로 뽑는 거 따로 나열하는 거 따로 가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원으로 나열해요. 일렬. 두 번째는 원으로 나열할 거예요. 원으로. 됐나요?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할게요. 누구? 남자 4명을 먼저 나열해요. 원으로 나열하니까 원순열이에요. 몇 가지예요? 4팩이 아니고 3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여학생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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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이제 자리가 몇 군데예요? 4군데죠. 4개 중에서 몇 군데를 뽑아야 돼요? 3군데를 뽑아요. 여학생들 여기에 앉힐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열할 건데 원탁에 나열하니까 곱하기 2팩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3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남자들이 앉아버리는 순간 여학생들 얘네들은요 회전에서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지침을 드릴게요. 뭐가 헷갈리시면요 원순열 한 번 쓰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원순열은 한 번만 쓰세요. 원순열은 한 번만 쓰시는 거예요. 한 번만. 누가 먼저 앉아버리면 아까 우리 그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내가 원 그려놓고 겉에다가 벽하고 문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치가 픽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앉아버리면. 됐나요? 그 사이에 껴놓고 할 때는요. 그냥 거기다 번호표 해놓고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번호표대로 넣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원순열 한 번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직순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상황에서 이웃한다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교대로 줄 세워볼게요. 교대로. 교대로 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얼마?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자, 일렬로 나열하는 건 어떡하죠? 남자 4명 먼저 줄 세워요. 그쵸? 몇 가지? 4팩토리얼. 여자 3명 줄 세워요. 몇 가지? 3팩토리얼. 됐죠? 교대로 줄 서는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죠. 그대로. 근데 원으로 나열할 때 교대로 쓰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남자 먼저 원탁에 나열했어요. 빈자리가 몇 군데예요? 4군데니까 남녀가 돼요, 안 돼요? 몇 가지예요? 빵 가지예요. 빵 가지. 그러니까 교대로 쓸 때 일렬로 나열할 때는 양쪽 인원수가 똑같든지 차이가 하나 날 때 다 가능했는데 원으로 나열할 때는 똑같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는 이렇게 해볼게요. 남자 3명, 여자 3명이요. 인원수가 똑같을 때 교대로 쓸 거예요. 됐나요? 일렬로 쓰는데 교대로 쓰는 거예요. 해볼게요. 남자 3명 줄 쓰는 거 몇 가지? 3팩토리알. 여자 3명 줄 쓰는 거 몇 가지? 3팩토리알. 교대로 쓰는 게 몇 종류가 나와요? 여남 아니면 남녀 해서 곱하기 2가 나오죠. 민주야. 반면에 원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원으로 나열할 때는 일단은 한 팀 먼저 나열하세요. 몇 가지? 3명을 원탁에 나열하는 방법. 2팩까지. 이제 여학생들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하나, 둘, 셋. 됐나요? 3팩. 원순열 한 번 쓰면 끝. 됐나요? 네. 교대로. 첫 번째 타입이 있어요. 두 번째 타입. 자, 안 쉬고 그냥 바로 갈게요. 빨리 맞추는 게 좋죠, 그죠? 오늘은 확인학습 없어요. 자, 6시 40분 전에, 아니, 6시 40분. 5시 40분 전에 끝내드릴게요. 네? 왜? 그럼 너무 늦었는데요. 5시. 아니, 3시 40분. 아, 좀 쉴까요? 네. 어? 힘들어요. 빠르게 갈게요. 쉬어도 40분 전에 끝나요? 아니지. 그럼 쉬면은 쉬는 만큼 더해지는 거죠? 쉬면 스피드가 좀 떨어지겠지. 자, 바로 갈게요. 우리 이제 토요일도 바로 갔으니까. 어머니까 깨물고 버티세요. 자, 두 번째 타입. 다각형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